저희 카카오톡 아시죠? 예, 그러니까는 질문 내용이 좀 있으시면 예,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예,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셔서 채팅으로 이렇게 방송상에 한번 문의 좀 할게요라고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 5개 정도 예, 채택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톡 이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김민땡님께서 성산 중동 가자역 역세권 시프트 구축 빌라에 투자를 했는데 아파트 완공 때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중간에 프리미엄 받고 정산해가지고 성산 시형이나 좀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가자 역세권 나쁘지 않죠. 이제 가재울 뉴타운 지금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요. 서울의 뉴타운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네, 좀 외곽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마포인데도 그래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거기. 예, 근데 몰라도 근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근데 거기가 뭐냐면 이제 과자역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용 빈도가 좀 낮은 지하철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용 빈도 인천공항철도하고 경의선이 지나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용 빈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투자를 하셨다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되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이제 성산시형이 가장 대장주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 예, 그쪽에서는 그쪽에 지금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역세권이라든가 지금 성산동이라든가 합정동 그다음에 최근에 뭐 망원동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신소통합계획으로 또 지정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가장 대장주가 되는 지역은 예, 성산시형입니다. 예, 성산시형. 예, 그러니까는 가자 역세권 시프트에 투자를 하신 것도 좋지만 가장 대장주가 되는 거는 성산시형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좀 매도하시고 내가 좀 보태서 성산시형으로 가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더 괜찮은 좀 투자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여기 최윤희님, 제가 성산시형 아파트 보유자인데 여윳돈 모아서 한남뉴타운 가고 싶어요. 그거 당연히 가셔야죠. 예, 지금이라도 가셔야죠. 이제 예, 지금이라도 가셔야 됩니다.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단계씩. 성산시형에서 한남뉴타운으로 가시기에는 조금 갭이 좀 커요. 예, 갭이 크더라도 당연히 지금 갈 수 있으면 한남뉴타운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성산시형 언제 팔까요? 한남뉴타운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바로 파셔야죠. 그렇죠. 바로 갈아타셔야죠. 예, 지금이라도 만약에 한남뉴타운 갈 수 있다. 내가 성산시형 매도하면 예, 지금이라도 갈아타셔야 됩니다. 서울에 재개발 투자해가지고 임대사업도 등록하려고 하는데 3억 정도로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좀 추천 부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쪽에 이제 임대사업자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거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건데 3억 정도로 소액으로. 지금 이제 우리 강남 쪽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데가 일원동 대청마을 일대, 네, 대청마을 예, 그다음에 이제 양재동 일부 지역들, 예, 요런 지역들이 지금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강남 상구에서도 사실은 앞으로 이제 강남의 중심축이 이제 삼성동 쪽이잖아요. 근데 삼성동 쪽 바로 옆에 있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었던 잠실동 일대, 잠실동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일원동이나 대청마을보다는 입지가 상당히 더 좋습니다. 왜 삼성동 바로 옆이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노후도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년 노후도 모아타운이 57%만 맞으면 되는데 거기는 거의 뭐 60% 후반대 육박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잠실동 일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3억 정도 좀 이제 운용을 하실 거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도심부 뭐 신당동 같은데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신당동 같은 경우가 1억에서 2억 사이면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투자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2억 중반에서 한 3억 정도로. 근데 지금도 사실 신당동은 그 정도 금액으로 들어가셔도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왜? 도심부에다가 거기도 노후도도 높고 사업성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3억 정도면 아직도 서울에 남들이 원하는 지역, 남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KW 땡땡님이 다주택자 보유세 증가를 전망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게 고민이 됩니다. 현재 선인상가, 용산이네요. 선인상가나 비조정지역 빌라 보고 있는데요. 선인상가도 개발되면 주택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제가 예전부터 자양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까 자양동 나왔었는데 자양동에 아직 손 안 탄 투자처 있을까라고 하셨네요. 네. 자, 일단은요. 선인상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지역이거든요. 일단은 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개발 여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주택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피스텔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렇죠? 용도로 가는 건 사실은. 예,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자양동에 관심이 많으신데 자양동에 손이 안 탄 투자처. 예. 투자 메리트 지금 자양동이
지금 일단 투자자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지가 벌써 지금 5년 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동안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양동 내에서도 손이 안 탄 투자처라고 하면 투자 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냐면요. 이런 거죠. 자, 재개발 방식이나 재건축은 순차적으로 하는 순환 정비 방식을 택합니다. 자, 우리가 자양동 일대가 지금 광진구에서는 대표적인 구가 자양동 일대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때 안 탄데 알려드릴게요. 지금 광진구 내에서는 자양동 일대가 신송이라든가 모아라든가 많은 지역들이 뭐 자양 4동부터 자양 3동, 2동 이렇게 1동까지 다 지정이 됐죠. 그러면 자양동 벨트는 일단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정된 거예요. 그러면 광진구 내에서도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어디냐? 네. 예, 그러니까 자양동이 미리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자양동이 미리 시작을 하고 그럼 다음에 또 개발지로 지정이 될 지역이 어디냐? 왜? 재개발은 순차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한 번에 못 하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그 뒤편에 있는 구이동이나 능동입니다. 구이동이나 능동 쪽을 보시면 자양동의 웬만한 지역보다 입지가 좋은 지역이 있어요. 네. 특히나 여러분들 어린이대공원 앞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아시죠? 어린이대공원 있는 능동 같은데 이건 지도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 자양동 일대 지금 일부가 됐죠. 다 됐죠. 거의 마무리가 됐죠. 지정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광진구 내에서는 뒤편 쪽으로 이제 개발축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개발축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쪽 뒤쪽에 뭐 중곡동도 있고 구이동도 있고 능동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실 여러분들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요. 자양동에서는 자양 4동 한강변 라인 아닙니까? 이쪽 안쪽에서는요. 만약에 어린이대공원 조망이 가능한 단지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네, 그렇죠. 한강변 부럽지 않겠죠. 네, 공원도 그렇죠? 나오니까. 예, 그런데 여기 일대가 어린이대공원이 있고요. 요 주변 일대 능동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쪽이 개발이 되면 나중에 개발이 만약에 된다라면 어린이대공원 조망이 남향으로 가능하면서 여기 같은 경우 또 더블 역세권입니다. 또 평지에다가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자양 1동이라든가 자양 이런 지역보다 그러니까 지하철도 없는 이런 지역보다는 훨씬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바로 손이 안 탄 지역이에요. 예, 지금의 자양동 웬만한 지역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이고요.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결국 이제 대선 때 네. 중도 보수표를 의식한 발언 아니겠느냐. 네. 결국에는 이 뭐 당의 색깔이 있으니까 정부는 집값 올려가지고 세금 거둘 거라고 봅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어떤 의견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이 정부도 신도시만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 알아요. 네. 그 부분 필요한데 그렇죠. 이걸 뭐 어느 세월 될지 모르는 네. 이 수도권에 네. 10년 이상 걸리는 네. 걸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공급 늘리는 거는 개발밖에 없는데 정비 사업. 근데 이거를 무한정 풀어주자니 이건 집값 오를 건 뻔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발목을 잡아야겠는데 그게 이제 제초안 이런 것처럼 네. 그렇다면 이런 뭐 아마 7월 초에 대책 나오겠지만 이런 뭐 공급 대책을 세우더라도 이게 만약에 집값 오를 걸 대비해서 최소한 그 이제 제한 둘 수 있는 그 발목 잡기는 뭔가 있을 거는 같아요. 만약에 세금 규제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풀어준다기보다 일부는 조금 규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보면 징벌적인 세금이잖아요. 네네. 예, 갑자기 종부세 한 200~300 내다가 네, 갑자기 천몇 번만 아니고 막 3천씩 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가 다시 이게 지금 이제 정상화된 지가 별로 안 됐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보유세 같은 경우는 종부세 같은 경우 지금도 중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과거보다는 세금 부담이 좀 낮아졌을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해서 그 당시에 집값이 잡혔냐 이거죠. 이거는 지금의 정부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는 안 쓸 겁니다. 네. 왜? 잡아봤자 종부세 올려봤자 사실은 유권자들 표만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같이 종부세율을 확 올린다. 이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지금 여러분들 조정대상 지역에 양도세 중과 살아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확대를 시키면 양도세 중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위에 페이지하고 이제 일몰가 끝내고. 예,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도, 예,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2주택부터 8%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규제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전처럼 종부세율 엄청나게 때릴 거야 집 사지 마 이렇게 못 하겠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서 세금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부세 말씀하셨는데 이게 간단한 게요. 이런 규제 지역 제정하는 거 이게 법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 일정 수준이 되면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조건이 되면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토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있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율을 안 바꾸더라도 그냥 그대로 돼요. 네. 이건 법 바꾸는 거니까 네. 그대로 두더라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가액 비율을 지금 좀 1% 높이든가. 60% 낮춰놨거든요. 네. 이거 80%만 올려도 네. 제가 계산해봤을 때 네. 100만 원 되신 분이 300을 내더라고요. 네. 그럼 올리면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또 공시가격 이거 올려버리면 간단하거든요. 네. 굳이 법 안 건드려도 지금보다 훨씬 세금 더 내게 할 수는 있긴 해요. 그래서 아마 정말 대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보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 강도로 가지 못할 거고 근데 무한정 놔두자니 이 집값 오를 건 뻔히 보이는데 또 집값 잡으려고 하면은 사실 대안이 또 없거든요. 뭐 순식간에 이 아무리 정비사업 규제를 풀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분명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네. 규제적을 확대하고 뭐 분양가 상한 제작 확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누는 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